220쪽에 필수예제 4-2번을 풀어보겠어요. 220쪽에 필수예제 4-2번. 3차함수랑 2차함수가 있는데 이거를 진짜 제대로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3차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고 2차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둘러싸인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알기가 좀 힘들어요. 맞나 한번 볼게 잠깐. 그러네. 밑에 해설 보고 한 거 아니야. 너무 많이 풀어봐가지고 외워버려진 거야. 근데 제대로 이거를 그리는 건 힘들기 때문에 좋은 방법을 선생님이 소개를 했죠. 실제로 3차 함수랑 2차 함수가 꼭 두 점에서 만나는 보장도 없고 이렇게 될 때도 많아요. 그럼 둘러싸인 부분 두 개 나올 수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뭐 알 수가 없다고. 알기가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라겠죠? 수연이가 얘기하면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가 한 얘기가 있는데 선생님이 잘 가요 이런 거 말고 교점을 먼저 찾으랬죠. 연립방정식. 어차피 교점을 알아야 교점부터 교점까지 적분을 해서 넓이를 구하기 때문에 교점을 먼저 찾으라 했어요. 기억 안 나죠? 교점을 어떻게 찾느냐면은 연립방정식을 세워서 풀면 됩니다. 이쪽에다 해야겠어. 칠판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찾기 위해서 연립방정식을 세워서 한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조립제법 되겠죠? 1, 3, 0, 마사카. 뭘로 되냐면 1로 될 거예요. 그러면은 x 플러스 1에다가 아니 마이너스 1이죠.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인데 얘는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이네. 그럼 교점 x좌표가 1하고 마이너스 2거든. 근데 하나 좋은 거 알려줄게. 인수가 두 개 나왔죠. 방정식에가 이렇게 중근이 나와버리면 거기서 두 곡선은 접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에요. 3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2차 함수가 이렇게 접하면서 지나갑니다. 이럴 수 있어. 최고차항이 음수인데 이렇게 접할 수도 있지. 한 점에서 이렇게 딱 만나면 접해요. 알겠어요? 근데 그런 거를 다 몰라도 풀 수는 있어. 어떻게 풀으라고 했죠, 선생님이? 제대로 안 그리고 푸는 방법은 교점의 좌표를 둘 다 찍어. 마이너스 2랑 1을 찍고 그 위에다가 교점이 있을 거니까 점을 하나 표시하시고 알사탕이나 꽈배기를 그리라 그랬죠. 그냥 이렇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서는 둘러싸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만나지 않는다. 어떻게 둘러싸이니? 1보다 클 때도 둘러싸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 부분에 둘러싸인 부분 넓이만 구하면 되는데 위에 있는 함수가 뭔지, 이 빨간색이 뭔지를 알아내야 돼. 이건가를 알아낼 때 뭐를 대입하라고 했죠? 아무 숫자나 여기 안에 있는 거 쉬운 거를 대입하라고 했어. 0 같은 걸 대입해가지고 0 넣으면 얼마예요? 마이. 0 넣으면은 2. 이게 더 크네. 위에 있는 게 2차 함수야. 위에 있는 게 2차 함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분을 어떻게 하면 넓이가 나오냐면 교점의 x좌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위에 있는 함수에서 2차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3차 함수를 빼서 적분을 하면 넓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를 적분하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4x인데 아니 뭐해 정적분인데 1 넣고 마이너스 2 넣고 빼야죠. 1 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 빼기 1 더하기 4 빼기 가로 열고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
16 되니까 마4 마 플러스 8 빠이 8. 그래서 계산 딱딱 하고 8에다가 7에다가 4분의 1 빼니까 4분의 7, 4, 27. 엄청난 속도로 계산을 했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교한 계산이었어요. 됨, 수연이? 시작하자마자 자는 건 아니겠죠? 예지? 빠딱빠딱 채팅 치라고. 손이 없어요? 예지? 팍팍팍 치라고 그래, 팍팍팍. 오케이. 됐고.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그래프를 제대로 못 그리더라도 못 푸는 건 아니에요. 문제 푸는 거는 집에서 합니다. 알겠죠? 다음 단원이 좀 더 중요한데 아주 재밌는 거 하나 배우겠어요. 공식을 하나 배워야 돼. 안 배운 거 있어. 넓이 공식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에게 이제까지 소개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미리 알면 좀 다쳐. 다음 단에서 많이 쓸 공식인데 엄청 좋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어떤 이차함수가 있었을 때 x축하고 2랑 5에서 만난다고 칩시다. 식이 뭐였냐면 이거였어. 3 가로 열고 x 빼기 5였거든. 최고 차이의 계수가 3이고 x축하고 2랑 5랑 만나는 그런 이차함수였거든. 이 넓이를 구할 때는 공식이 있어요. 언제만 쓸 수 있냐면 이차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을 알 때 이차함수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쓰는 공식이에요. 외울 거면 알려줄게. 수연이 외울 거예요? 안 외울 거면은 알려주죠. 안 외울 거라도. 외우는 게 좋아요, 근데. 안 외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다음 단원에서 문제 좀 복잡한 걸 못 풀게 됩니다. 계산 때문에. 그래서 알아둬야 돼요. 알아두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없어도 다 할 수 있는데 그럼 계산력이 좋아야 돼. 선생님처럼 따뜻딱 돼야 돼. 숫자 계산 말고 문자로 된 거, 인수분해라 이런 게 잘 돼야 돼. 근데 그런 게 계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식을 정리를 못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계산 능력이 안 되면. 근데 그러면은 차라리 공식을 쓰는 게 낫다는 거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 배울 거예요, 소연이? 갑자기 겁주니까 배우고 싶어졌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6분의 큰 거에서 작은 걸 빼. 5 빼기 2죠? 그냥 외우라고. 그냥 외우는 거예요. 일단은. 증명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증명도 아주 재밌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 증명할 때가 아니고 일단 먼저 외우고 증명은 나중에 추가하면 돼요. 6분의 5 빼기 2에 이거 2차함수니까 적분하면 좀 약간 3차함수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세제곱을 하면 됩니다. 거기다가 앞에다가는 최고차항의 계수 있잖아. 그거를 붙여주는데 원래는 붙인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야 돼. 넓이가 나오려면. 그냥 붙이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그냥 붙이면은 적분값이 나와요. 뭐 마이너스 왜? 그냥 붙이면 적분값이 나와. 마이너스 해야지. 마이너스 a. 그러니까 6분의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계수 a. 에 절대값을 붙이면 넓이, 안 붙이면은 적분값. 근데 그렇게 해보면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해. 적분값으로 생각하지 말고 x보다 아래 있으면 음수 나와야 되잖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최고차항의 계수 숫자에서 부호 떼고 갖다 붙입니다. 그냥. 그러면 무조건 넓이가 나와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이런 거죠. 그냥 공식을 알려줄게.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에다가 절대값 마이너스 a. 이게 넓이 공식이고 적분 공식은 2부터 5까지 적분할 때 공식은 그냥 마이너스 a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야. 근데 절대값을 취하면은 부호가 다 빠지잖아. 둘 다 빠져. A가 음수라도 양수로 바뀌니까 넓이로 무조건 나오게 돼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까 무조건 양수가 나와. 됐어요. 미안해, 수연아. 이렇게 외우지 말고 그냥 이렇게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에 여기에서 부호가 이게 3이든 마3이든 부호를 떼고 그냥 붙이라고 했다가 그 얘기예요, 수연이. 그거예요. 아, 200 몇 쪽이죠? 아, 221쪽은 그건 4참수야. 4참수 공식 안 외울 거예요. 2참수만 외웁니다. 요거예요.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저 마이너스 A는 그냥 잊어. 선생님 그렇게 하지 않을게.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A에서 부호를 떼버리라고. A를 양수로 만들으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넓이가 나와요. 넓이가. X축보다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얘를 양수로만 바꾸면 어차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얘는 양수니까 넓이가 나옵니다. 암기했죠? 자, 203번 내가 한번 풀어볼게. 넓이. 몇 쪽이냐면은 216쪽이거든. 넓이 한번 풀어보겠어요. 어떻게 하라고? 공식이? 수현이가 같이 해봅시다. 어떻게 해요? 6분의 어떻게 하죠? 아니 그냥 뭐 이것을 이거 빼라고 큰 거 작은 거. A-0에 왠지 제곱을 적분하면 세제곱 정도 될 것 같으니까 세제곱하고 앞에다 뭘 붙이라고요? 최고 차이 계수를 붙이는데 마이너스를 떼고 그냥 붙이면 넓이가 알아서 됩니다. 알겠어요? 6분의 8이야. X축과 교점이 있을 때만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상황일 때만 어떤 이차함수가 X축과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할 때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0부터 2까지 적분을 해야 돼. 그냥 이렇게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이지. 근데 0부터 2까지니까 넣으면은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4니까 3분의 4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x축보다 위에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적분값이 양수로 넓이가 딱 나오죠. 만약에 x축보다 아래 그려지는 최고차이 양수인 이차함수였으면은 마이너스 3분의 4로 나왔을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게 쓸 때가 좀 많아. 꼭 이런 상황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좀 이해를 잘해줘야 되는데 이게 직선하고 둘러싸인 부분 요거 몇 쪽이냐면은 214쪽 보면은 요렇게 쓸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이해를 하면은 납득이 될 건데 이 직선하고 이차함수가 둘러싸인 부분에서도 교점하고 교점이 있다면 똑같이 이 둘러싸인 부분 넓이 구할 때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을 한 다음에 최고차이 계수를 이차함수 거 있지. 그걸 갖다 쓰면 돼. 그걸 쓰면 돼. 그러면 이게 알아서 나옵니다. 엄청 좋은 거예요. 이차함수랑 직선이 둘러싸였을 때도 쓸 수 있어.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간단하게만. 왜 그러냐면은 원래 이 둘러싸인 부분을 넓이 구할 때 이걸로 봅시다. 이걸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는 원래는 이차함수에서 직선을 빼서 구하거든. 빼가지고 어떻게 적분하냐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을 해서 둘러싸인 부분을 구해요. 근데 가만 보면 두 함수의
차이로 이루어진 함수잖아 이게. 두 함수의 차이로 이루어진 함수는 사실 다시 그려보면은 이걸 전체를 말하는 거야. fx라고 해, gx라고 하면 fx 빼기 gx를 hx라고 치환을 해서 다시 그려보면 옛날에 이런 설명 한번 했어요. 이 그래프의 높이 차만큼을 함수값으로 갖는 함수가 그려진다고 옛날에 한번 문제 풀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교점에서는 함수값이 0이 돼. 이 뺀 함수 이 전체가 이 교점에서는 함수값이 0이 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차함수로 그려져. 근데 이 이차함수의 커브를 결정하는 건 요 a란 말이야. 어쨌든 최고 차항의 계수가 a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두 함수의 차로 이루어진 함수도 이차함수가 되고 그 이차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은 반드시 알파 베타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알파를 엿다 넣어서 엿다는 걸 빼면은 0이 돼요. 왜냐면 함수값이 같단 말이에요. 이게 두 직선하고 이차함수 함수값이 같은 건데 알파에서 베타에서는 같은 건데 같은 거 빼면 0 되지. 그러니까 교점이야. x축과의 교점. 알겠어요? 잠깐만.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러니까 뺀 함수를 적분한 것도 마찬가지로 요 공식으로 써볼 수 있습니다. 여기 두 개까지만 설명할게요. 2차 함수끼리 접하는 것도 되긴 하는데 2차 함수끼리 할 때는 최고 차이의 계수를 빼줘야 돼. 근데 이거는 잘 안 쓰고 일단 요 1, 2번을 많이 씁니다. 1, 2번을. 알겠어요? 수현이밖에 없네. 그러면 바로 좀 풀어보세요. 216쪽을 다 풀고 선생님 잠깐만 나갔다 올 테니까 216쪽 다 푼 사람은 여기도 좀 풀어. 지금 여기가 아닌데 216쪽이 아니죠 지금. 220쪽 있잖아. 그것도 좀 푸세요. 두 개 다 하는데 220쪽에 있는 212, 213번하고 그리고 여긴 없구나. 넓이2에서는 다양한 응용 문제들을 풀어야 하는데요. 몇 쪽이냐면 221쪽. 곡선과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든지 넓이가 같을 때는 구간에서 딱 적분하면 0으로 빠지는 식을 세운다든지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 위아래가 교차되는 상황에서는 A에서 B까지 적분하면 0으로 빠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문제를 풀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함수에 대한 넓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특히 2번. 그래서 이것도 문제를 보면서 익히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문제풀이에요. 문제풀이. 다양한 상황에서의 넓이를 구해보자 이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바로 그래서 바로 문제를 풀겠어요. x세제곱 더하기 2 위의 점 1,3에서 접하는 직선을 곡선에 그을 때 직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뭐 장난치는 거죠. x세제곱 더하기 어떻게 그려요? x세제곱 기본형이라서 나가리야 나가리. 근데 이만큼 올려서 그려야 돼. 여기가 2입니다. 0,2가 바로 나가리 지점이에요. 극대극소가 없어요 이건. 근데 1,3을 지나는 1,3점이 여기 있나 보네. 1,3. 요 점에서 접선을 그은 거야. 접선을 그었는데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되죠. 이 3차 함수랑. 왜죠? 왜냐면 3차 함수는 갈수록 감소하는 폭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직선보다는 더 가파라진단 말이야. 뚫고 지나가 언젠가 한 번은.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그런 노래도 있죠. 이상은의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알겠죠? 이런 상황에서 여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이런 점은 접점이고 이런 점은 교점이야. 뚫고 지나간 점은 그냥 만난 점이니까 교점이라고만 하는데 여기는 접점. 만나면서 스치듯 지나가는 접점.
이 3차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곧 이 직선의 기울기인 그런 선 3차 함수 위의 점에서 그은 접선이죠. 접점. 알겠죠? 접점 1,3. 위의 점이 아무튼 넓이를 구해야 돼. 그러면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 함수 빼서 적분하면 되지. 교점부터 교점까지. 근데 아래 있는 식이 없잖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옛날에 미분단에서 배운 거죠. 접선은 어떻게 만들어요? 수현이 접선 어떻게 만들어? 교점으로 이렇게 하죠. y 빼기 이 교점의 y좌표는 기울기 m이 가로 열고 x 빼기 x좌표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서 기울기 m 이 기울기 x는 1에서의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다 같은 말이죠. 여기에 f'1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뭐 저 다 까먹은 거세요? 그럼 어떻게 풀어? y''은 3x제곱이니까 여기다 1 넣어가지고 미분계수를 구해야 된다고. 3으로. 접선 만들었습니다. 빨리빨리 가죠. 복습이 됐죠? y 빼기 y좌표는 f'(a) 가로 열고 x 빼기 x좌표. 그래가지고 접선을 만들었어요. 3x 빼기 3에다 더하니까 6. 접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림을 제대로 그렸기 때문에 어디가 위에 있는지 알겠네.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게 만나는 넓이가 시작되는 교점인지를 알려면은 연립방정식 먼저 풀어야 돼요. 힘들어. 3차 함수 x세제곱 더하기 2랑 방금 만든 직선 3x 플러스 6을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싹 넘겨가지고 조립제법을 해야 돼. 근데 이렇게 접하면은 인수가 몇 개 있다 그랬어요? 연립방정식 했을 때 2개 있다 그랬어요. 1로 2번 되게 돼 있습니다. 조립제법이. 1로 조립제법 하면은 1 마이 어디 있죠? 3x네요. 지원이 너가 듣고 있나 한번 내 회의 끝인 거 아니고 잘했어요. 그건 아니고 실수였어. 미안해. 3x 해가지고 더하기 2죠. 그래서 조립제법이 1로 2번 되게 돼 있습니다. 글씨 잘 보이죠? 좀 작게 쓰는데 1로 2번 하면 x 빼기 1이 2개 있고 x 플러스 2 하나 나오네요. 그래서 결론 1하고 마이너스 2라는 거 알아낸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거 알기 위해서 조립한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위에 있는 함수에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교점 x좌표부터 교점 x좌표까지 위에 있는 함수 3차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 저 직선을 빼가지고 적분을 하면 답이 나오겠어요. 계산 안 할게. 이거는 다 보면 되죠. 인간적으로. 근데 이것도 사실은 공식이 있어. 6분의가 아니라 1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1 빼기 빼기 2 한 거예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에다가 절대값이에요. 외울 사람 외워도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뭐라 안 하겠어요. 선생님은 잘 안 쓸 거야. 알겠죠? 3차 함수와 직선과 둘러싸인 부분은 어차피 3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교점이 바로 두 함수의 차로 이루어진 함수에서는 x축과의 교점이기 때문에 이 3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1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의 절대값 a가 있는데 몰라도 무방합니다. 이거는 욕심 있는 사람은 앞에 써 있으니까 외워보시고 한 문제 풀어볼까요? 좀 쉬운 거 하겠습니다. 214번만 푸세요. 한 개만. 고 풀면 빨리 채팅 쳐. 다음 거 하게.
이거는 공식 썼어요? 여기가 교점이 아니라서 안 돼. 여기가 떠버려서 안 돼. 교점일 때만 할 수 있어. 교점. 그러니까 둘러싸여 있어야 됩니다. 공식 쓰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둘러싸여 있어야지. 선을 그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교점부터 이 선까지 적분해라. 이럴 때 쓰면 안 돼요. 교점부터 교점까지 해서만 쓰는 거예요. 헷갈려요? 핵 맛있어? 그거 뭐지? 불닭볶음면 어제 먹었나? 그저께인가? 불닭볶음면 먹지 마. 속 쓰려. 요 그림을 그린다는 게 좀 핵심 포인트죠. 그림을 그리는 거랑 이 직선 만드는 거. 근데 이거 그리기 엄청 쉬운 함수예요. 2차 함수에서 1만큼 내린 거예요. 그냥 한 칸. 이거 중학교 3학년도 다 그려요. 인수분해하면 마일 찍고 1 찍고 나오고 y절편 마이너스 1인 거. 근데 접점이 2,3이니까 기울기는 F'2를 기울기로 써야죠. 음. 2,3 지나니까 직선 이렇게 만들어야 돼. y 마이너스 접점의 y좌표는 기울기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x좌표. 그리고 이 참수가 직선보다 위에 있으니까 0부터 2까지 이 참수에서 직선을 빼서 접근하면 됩니다. 넘어갈까요? 왜 아무도 못 푼 거죠? 채팅 안 치죠? 말도 안 하고. 수현이는 어때? 다 했어요? 공감이 안 되죠? 계산이 눈과 몸과 마음과 손이 같이 빨리빨리 안 되고 있죠. 근데 좀 빨리 넘어가려고 해. 이따 집에서 풀면 되니까요. 온라인 수업이라 다 기다리면은 이게 뭔가 내가 잘 모르겠어. 언제 타이밍 못 잡겠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의 있는 사람 얘기해 빨리 지금. 대답 없으면 넘어간다. 예지. 채팅 한번 쳐봐. 그냥 재밌어요. 부르면 나오는 게. 너 이름 바꿔버릴 거야. 예지 이름을 비디오네 예지. 이름도 못 바꾸네. 서영이 이름 바꿀까? 아 이걸 바꾸는 거구나. 바보. 예지 전이했지. 바꿨어. 앞으로 그러고 다니세요. 넘어가고 절대값이 있을 때의 넓이 다음 거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래프를 x제곱 빼기 1을 그려서 접어 올리는 함수죠. 내가 그려보지. 이거는 컴퓨터를 좀 써서 그려볼까요? 아니야 그냥 할게. x제곱 빼기 1은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이거를 절대값 씌우면 접어 올라가거든. 근데 원래 0 넣으면 1 나오니까 마일 나오니까 0 넣으면 1 나와. 이거는 y좌편 1이고 여기 마일 1 이런 함수예요. 악마의 이빨같이 생겼죠. 그런데 y는 1로 둘러싸인 직선은 y는 1이 이렇게 지나가네. 딱 접하나 보다. 여기서 이렇게 꼭대기에서 딱 접하면서 딱 지나가는 요 이빨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둘러싸인 부분은 요 이빨이에요. 알겠죠? 좋은 방법 없나? 좋은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이거예요. x는 1까지 x는 1 선을 그어서 여기서부터 약간 어려워합니다. 학생들이
0부터 1까지는 어떻게 적분을 하냐면은 위에 있는 함수가 y는 1이고 밑에 있는 함수가 요거 절대값이 마이너스로 나온 거 있잖아.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야, 접어 올렸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지. 그거를 뺀 거를 적분을 하면은 여기가 나와요. 여기가. 여기까지만. 이해돼요? 수현이? 그리고 1부터 요 교점은 찾아놔야 되거든. 야, x제곱 빼기 1하고 y는 1하고 만나는 교점은 어디냐? x제곱이 2대일 때 x는 뿔마 루트이죠. 찾아놨어야 돼. 연립방정식 풀어가지고 여기가 루트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인 건 알아놨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1부터 루트 2때까지는 어떻게 적분하냐면 위에 있는 직선에서 아래에 있는 이차함수를 빼는데 아래에 있는 이차함수가 요때 요식은 이거 알맹이가 양수일 때 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와. 그래서 이렇게 적분을 하면은 한쪽 이빨이 다 구해져요. 요번엔 요게 구해져. 이빨 모양에서 한쪽이 다 구해져. 그러면은 반대쪽은 대칭성을 이용해서 2배네요. 여기에 2배를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 약간 식을 세우는 게 좀 어려워졌어요. 넓이 2라 그런지. 이해된 사람? 이해된 수연이 있어요? 됐죠? 요렇게 하는 게 1번 풀이고 두 번째 풀이. 계산은 안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로 해야 된다는 거. 왜냐면 이게 접어 올린 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식이 부호 바뀌죠? 지난단에서 많이 했으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어. 그러면은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은 참신한 방법이 하나 있어. 원래 여기가 접어 올리기 전에 이렇게 있었다면 이거 타조알이 하는 생긴 타조알 모양을 하나 빼면 되겠네요. 이 전체에서. 그렇게 풀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참수가 이렇게 있는데 y는 1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먼저 구하는 거야. 그래서 타조알을 빼면 되지. 2개 빼면 되지. 근데 요거부터 구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공식을 쓸 수 있다? 요번엔 진짜 내 풀이를 보여줄게. 이 둘러싸인 부분도 직선과 이차함수 둘러싸인 부분은 공식 쓸 수 있어요. 해보겠습니다. 배웠으니까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2루트이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에다가 절대값 a는 뭐냐면 최고차 2차 함수의 최고차의 개수 붙여주려 했어. 그냥 1 붙이면 돼요. 됐죠? 이게 둘러싸인 넓이에요. 그 다음에 타조알의 반쪽 있잖아. 이거 반쪽에서 2개 하면 되지. 타조알의 반쪽은 어떻게 구하냐면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네.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1 빼기 1이 마이너스 1이지. 여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인데 세제곱에 최고차의 개수는 그냥 1 붙이면 돼. 이거 이참수. 그게 몇 개죠? 타조알이? 2개를 빼면 돼. 이렇게 빼면은 바로 답 나와. 공식을 쓰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단 말이야. 그러면은 계산하면은 8, 2, 16 루트 2 빼기 6분의 2 마이너스 1 빼기 2니까 2, 8, 8이 16. 알겠죠? 그러면은 3분의 8 루트 2 빼기 8. 아니 틀린 것 같은 이 기분 뭐지? 뭐야? 한치도 5차도 없는 정교한 계산이었잖아. 맞았죠, 소연이? 얼마나 이해돼요, 선생님 말씀이? 11점. 네, 좋아요, 잘했어요.
10점 만점에 몇 점? 그러면 괜찮아요. 엄청나게 이게 잘한 건데. 알았어. 7점. 1점 깔게. 이런 식으로 공식을 이용해서 공식 안 쓰고 해볼게. 공식 안 쓰고. 계산은 안 할 겁니다. 계산식을 세우기만 할 거예요. 일단은 이 부분 전체를 구할 때는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루트 2까지 위에 있는 직선 1이죠. 1, y는 1, 1에서 아래에 있는 2차 함수 x제곱 y를 뺀 거를 적분을 하시고 거기서 타조알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제곱 마이너스 1을 적분한 거를 두 개를 빼야 되는데 사실은 적분하면 음수로 나와. x축 아래에 있으니까 플러스 1을 붙여줘야 돼요. 요렇게 해도 돼. 요게 두 번째 풀이. 이게 왜 플러스인지 알겠어요? 마일부터 1까지 x제곱 마이너스를 적분하면 x축 아래에 있으니까 이거 넓이가 음수로 나와요. 마이너스 바꿔줘야지 양수야.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음수니까 그냥 더하면 빠져 넓이가. 두 개 더하면. 이 적분값 자체가 이 넓이가 마이너스 붙여 나온 거기 때문에 두 개를 해서 빼면 돼요. 넘어갑니다. 이거는 집에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보면서 이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떠듬떠듬 하세요. 조금 어려운 건 알고 있는데 천천히 하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 다음 유형 가겠어요. 필수의 7번. 어떤 3차 함수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같게 되도록 하는 저거 3차 함수 그릴 수 있는데 이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지금 이전 페이지보다 더 쉬울 것 같아.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0 찍고 1 찍고 k가 1보다 크다네. 그러면 k 찍고 1보다 큰 데다 찍어야지. 3차 함수인데 최고차이 양수니까 이렇게 되죠. 이 넓이가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넓이가 같아야 된대. k가 얼마일까? 수연이 찍어봐. 넓이가 같으려면 딱 봐도 2지. 어떻게 1이 돼? 여기가 1인데. 야, 길이가 그러니까 2야. 2 맞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한번 보여줄게. 이거는 뭐 문제라고 낸 거세요. 이걸 그냥 봐도 알겠는데 x 빼기 1 x 빼기 k를 그리면은 k 값에 따라서 이 교점이 움직이잖아. 더 멀면 넓이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이 길이만큼 넓이가 더 커. 길이가 더 길면 넓이가 커. 길이가 딱 같아야지 3차 함수가 이렇게 딱 넓이가 같지. 알겠어요? 그런 걸 어떻게 하냐? 모르기 때문에 계산식을 세워본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세우면 되겠네. 소연이 0부터 1까지 만약에 3차 함수를 줬고 이거를 그냥 fx로 쓸게. fx 0부터 1까지 fx를 적분한 거랑 1부터 k까지 fx를 적분한 같으면 되죠. 이렇게 풀 거예요. 소연이 같은 게 아니죠. 얘는 음수로 나온다고. x쪽보다 아래 그려지면 음수로 나오는 거예요. 넓이가. 그러면 마이너스를 붙여야 같은 거예요. 오른쪽 위에 그려졌으면 양수, 오른쪽 아래 그렸으면 음수, 왼쪽으로 보낼 때는 위에 그렸으면 음수, 왼쪽으로 볼 때 아래 그렸으면은 마마해서 양수. 이거 배웠잖아. 그거 중요하다고 여기서는. 근데 이렇게 해서 식을 세울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
한 방에 0부터 K까지 밀어버리면은 제일 좋아요. 요렇게 식을 세워야 됩니다. 요렇게 0부터 K까지 밀어버리라고. 0부터 K까지 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는 동안 이 넓이가 나오다가 이렇게 가는 동안 이 넓이가 빠져버려서 0이 된다고. 알겠습니까? 요거를 꼭 이해해 줘야 돼요. 한 방에 식을 하나로 세우는 게 좋아. 가는 동안 넓이가 나오다가 가는 동안 아래 있는 넓이는 빠져버려, 적분값에서. 그런데 넓이가 같다 그랬잖아. 넓이가 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다 빠지니까 0 되지.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다 전개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이 좀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해보죠. x제곱 마이너스 x에다가 x 빼기 k를 또 전개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제곱 뭐 하죠? x제곱 왜 이래 버퍼링 x제곱 버퍼링 x세제곱 마이너스 k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x니까 얘네들은 2차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묶어서 k 플러스 1에 x제곱 쓰시고 플러스 kx x세제곱으로 정리해놔야 되죠. 너무 좁아서 풀 수가 없어. 이쪽에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냐면은 0부터 k까지 적분해야 돼요. 방금 계산한 식을 x세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을 상수로 보고 x제곱 플러스 kx를 0부터 k까지 적분하는데 이거는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1에 이거 상수로 보는 거예요. x세제곱 플러스 2분의 k x제곱이죠. 아니 근데 뭐해? 정적분인데 k 놓고 0 놓고 빼야 된단 말이야. k 넣으면 4분의 1 k 제곱 빼기 3분의 k 플러스 이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세제곱 플러스 2분의 k 2분의 1 k 몇 개예요? k 3개죠. 제곱에다 하나 더 있으니까 는 0이 돼야 돼. 0 넣으면 어차피 없어져. 이건 됐어요. 몇 차 방정식이죠? 4차 방정식이죠. 4차 방정식. 근데 어차피 k는 1보다 큰 수인데 왜 좌변에서 k 세제곱으로 묶어서 나눠버려도 돼. 실제로 그러니까 4차 방정식이 아니라 1차 방정식으로 풀면 된다는 거죠. 4분의 1 k 마이너스 3분의 1 가로 열고 k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1은 0을 풀면 된다 이런 거죠. 이쪽으로 올게. 그러면은 양변에 뭐를 곱해야 되냐면은 왠지 등골이 오싹하면서 아무도 안 듣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 뭐죠? 11을 곱하면은 3k 마이너스 4k 마 4 플러스 12 곱하면 6은 0이니까 마이너스 k는 넣으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k가 2야. 알겠어요? 계산은 대충 보더라도 k를 상수 취급하고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때 k로 이게 x제곱으로 묶어주고 이런 거를 잘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보여준 겁니다. 양변은 k 세제곱 나누고 이따가 좀 해봐. 근데 220번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해야 돼. 220번을 지금 도전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고. 못 풀어버렸죠? 아주 잘했어. 어떻게 했는데요? 근데 못 푼 학생은 내가 힌트를 딱 줄게. 일단은 인수분해가 안 돼요. 교점을 찾을 수가 없어. 따로따로 구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근데 축의 방정식 알죠? 축은 요 이차함수를 미분해서 0 되는 점 축이거든. 2x 빼기 6이 0 되는 어디예요? 3이잖아. 접선의 규이 0 되는데 3 맞잖아. 축. 그 3 딱 해라고. 이제 고3이야. 정신 차려. 이 정도는 쉬워야 돼요. 축 3인 거 이차함수 축도 모르면 어떡하죠? 3이죠. 그런데 축을 중심으로 대칭이니까 넓이가 1대이면은 잠깐 이게 2개니까 이거랑 하나가 똑같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수연이 풀었다며? 아, 지금 저녁 메뉴 정할 때신 거세요? 그렇죠. 저녁은 먹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웠어야 돼. 이 넓이가 이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다 같기 때문에 0부터 3까지 적분을 만약에 한다면은 그러면은 0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이 부분하고 얘가 넓이가 같으니까 빠져버리죠. 여기가 넓이가 만약에 5면 이게 마이너스 5로 나와 적분하면. 그래서 0 자동으로 상쇄돼서 0이 돼요. 이 식을 못 세운 학생들은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선생님 말을 듣고. 계산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린 상황을 보고 얘랑 얘가 같으니까 0부터 3까지 쫙 밀어서 적분하면 0. 요거를 만들어내야 돼. 요게 핵심 포인트예요. 지원이 알겠어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이 방식으로 못한 학생은 이 방식으로 다시 한번 해보시고. 다음 문제가 좀 어렵거든. 넓이를 2등분 할 때 이거 해야 되는데 벌써 지친 건 아니겠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는 또 약간 어려운 문제는 시험 문제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 근데 미림 요구 기출보다 깜짝 놀랐는데 220번 똑같이 냈어요. 숫자 하나 안 바꾸고. 정확히 말해볼게. 221번. 보여주고 지금 까서 보여주고 싶은데 완전 그냥 똑같아. 한 글자도 안 크냐. 한 글자도.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일수록 조금 어려울수록 응용이 많이 못 들어갑니다. 응용 많이 할 수가 없어요.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풀이가 두 가지 있는데 일단은 이 개념 원리 풀이를 할게요. 네, 선생님이 좋아하는 풀이는 아니지만 그려야 돼. 일단 마이너스 x로 묶어서 x 빼기 4죠. 그러면 이 참수 어떻게 그리냐면 0 찍고 4 찍고 위로 볼록한 이 참수가 그려지죠. 최고차의 음수니까요. 그런데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a인 직선이 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2등분한다. 선이 팍 치르고 지나가 2등분 반이가 되는 거예요. 넓이가 2등분 된다는 거는 요거 딱딱 반이라는 거야. 넓이 똑같다고 위아래가. 그러면은 먼저 이 전체 넓이를 구해놓는 게 좋겠다. 근데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죠. 이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는 0부터 4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를 적분해가지고 구해도 되고, 두 번째 방법은 6분의 공식을 써도 돼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에다가 최고차의 개수를 붙이는데 넓이를 구할 거면 그냥 부호를 떼고 붙이라고 1. 이게 쉽지. 그러니까 6분의 4의 세제곱은 2의 6제곱이니까 64니까 3분의 31을 구해 놓는 게 좋죠. 아니 전체 넓이가 반이 돼야 되는데 반이 뭔지 알려면 전체를 구해 놓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구해 놓으면 돼요.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 한쪽은 얼마일까? 반쪽만 하면 이거의 반이겠네. 3분의 16이겠네요. 그래서 3분의 16인 걸 알아냅니다. 그러면은 이 이차함수랑 직선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는 교점부터 교점까지 적분을 하면 되죠.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빼서 교점부터 교점까지. 근데 교점을 모른단 말이야 지금. 여기서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교점을 알파로 두고 풀이가 있고 교점을 알파로 두지 않고 먼저 연립을 해가지고 교점의 좌표를 A로 표현해서 푸는 법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계산이 더러워. 필수예제가. 지난 시간에 하다 중에 선생님이 약간 땀 흘렸는데 원래는 교점에 그 알파를 놓고 푸는 풀이가 좀 좋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진짜 X좌표를 A로 표현해서 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보겠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아무튼 교점을 구하려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랑
AX랑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연립방정식 풀어야 되는데 한쪽 싹 넘겨 오른쪽 넘길게요. x제곱 플러스 a 빼기 4의 x는 0 이렇게 넘겨가지고 x로 인수분해하면은 x 빼기 4 빼기 왜 빼기로 했을까? 인수를 보기 위해서. 그럼 넣어서 0 되는 거 0하고 4 빼기 a죠. 예, a 빼기 4 마이너스 빼고 가면 4 빼기 a잖아. 그래서 4 빼기 a랑 0이 바로 x축과의 교점에 여기를 4 빼기 a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저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식을 이게 3분의 16이거든. 3분의 32의 반쪽인 3분의 16의 넓이식 어떻게 쓰냐면 0부터 4 빼기 a까지 위에 있는 이차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직선을 뺀 거를 적분을 하면 된다. 그런데 이렇게 적분하면은 3분의 16이 나오는 그런 A를 찾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정적분해식을 안 쓰고 다른 방법이 있어. 아까 이런 거 배운 것 같아요. 어떤 이차 함수와 직선이 딱딱 두 점에서 만났을 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어차피 이 함수의 차이로 만들어진 함수는 x축에서 만나는 교점이 0하고 4 빼기 a이기 때문에 공식을 써도 된다 그랬죠.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여기서 이거 빼봤자 이거야. 4 빼기 a야. 4 빼기 a의 세제곱의 절대값 2차 함수의 최고차의 계수 1 붙여주면은 그것이 3분의 16이다. 요렇게 푸는 게 2번. 공식을 쓰는 게 편하다고 계산 다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알겠어요, 수연이? 저녁 메뉴 뭐 먹기로 했나? 아, 복잠, 짬뽕면. 근데 이거는 이해는 되고 먹어야지. 이해 돼요? 이해는 되는데 공감이 좀 안 될 수가 있어요. 좀 복잡하죠. 그래서 요걸로 풀어도 되고 요걸로 풀어도 되는데 요걸로 풀면은 양변에 6 곱한 다음에 이 수의 세제곱이 얼마나 나오냐? 32가 나오잖아. 아주 환상적이야. 이거 풀면은 4-a의 세제곱이 30이가 나서 애들 여기서 멘탈 다 나가요. 그러면은 4-a는 세제곱근 루트 30이야. 그럼 a는 뭐냐면은 세제곱근 루트 32 4 빼기. 그래서 결론 답은 a는 4 빼기 세제곱근 루트 세제곱근 32 이거예요. 미쳤어요. 뭐 이런 거 왜 나와 이런 게 안 돼? 32는 몇 승이죠? 잠깐 세제곱 32 지금 고의 지수 단원 다시 하자는 거예요. 지금 32는 2의 5승이죠? 그러면은 32는 2의 5승인데 2가 5개 있으면 3개 세제곱근이면 3개씩 나갈 수 있다고. 3개가 모이면 밖으로 쳐낼 수 있어서 답이 이렇게 써 있을 거야. 4-2의 세제곱근 2. 이상하죠 좀? 느낌? 세제곱근 4네요. 2개 남았지. 2개 남았으니까. 이거 뭐야. 5개에서 3개를 앞으로 빼내면은 2로 나가고 3개가 모여서 앞으로 나갈 수 있고 2개가 남았으니까 2제곱이니까 4죠. 알겠습니까? 이거 여러분을 지금 시키는 데는 좀 무리가 있고 내가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공식을 안 썼다 하자. 공식으로 안 쓰고 요번에 마지막으로 선생님 배려심이 있어. 또 공식을 또 못 쓸까 봐 또 이거 계산까지 다 해주는 이걸로 한번 그냥 계산해볼 스트레이트로 천천히 따라 합니다. 0부터 4 빼기 a까지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직선 ax 빼가지고 적분하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보세요. 근데 먼저 요거 2창하고 1창을 따로 내림차로 정리해야 돼. 무슨 소리냐면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이거를 4 빼기 ax로 써야 돼. 이렇게 쓴 다음에 해야 돼요. 0부터 4 빼기 a까지 적분을. 그러면 이거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이죠.
더하기 요거 적분하면은 2분의 1 x제곱인데 4 빼기에는 원래 있었죠 위에. 거기에 뭐의 정적분인데 지금 4 빼기 2랑 0 놓고 빼야 돼요. 그럼 4 빼기 2 넣으면은 마이너스 3분의 4 빼기 a의 세제곱에다가 더하기 여기다 넣으면은 2분의 여기를 잘 보면은 4 빼기 a를 넣으면 4 빼기 a가 2개인데 여기 하나 있단 말이야. 여기를 묶어놓은 거 있잖아. 그래서 3개 이제 똑같이 돼. 개수가 똑같아져. 됐어요? 그러면 4 빼기 세제곱이 이건 마이너스 3분의 1개. 요건 2분의 1개니까 더하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2분의 1 더하면 6분의 1이지. 그러니까 6분의 1개의 4 빼기 a의 세제곱이 생기는데 이게 공식이더라 이거야. 공식과 똑같아. 알겠어요? 계산력이 좋으면 이렇게 가도 됩니다. 공식을 써도 좋고. 둘 다 연습해야 되는데 사실은. 적분을 하면서 이런 계산이 어렵다. 그러면 좀 곤란해요. 이 정도 계산은 쉬워야 돼. 연습하면 다 되는 거예요. 천천히 놓고 까놓고 말해서 한 20분만 보면서 천천히 해봐. 다 되지. 연습하면 다 되는 거야. 이런 거는. 알겠어요? 지원이 알겠어요? 문혁이 듣고 있나? 살아있나? 예지 채팅. 예지 전이했지? 왜 아이디 왜 이렇게 지금 장난치는 거예요? 아이디 왜 바꿨어요? 누가 바꿨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들도 이따가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필수예제 9번. 오늘 달리네. 들을 준비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어떤 이차함수와 직선 A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상수 A값과 그때의 넓이를 각각 구하시오. 뭔 말인지 모르겠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차함수와 직선 AX, 원점 지난 직선이네. 아무튼 근데 대충 좋아. 이차함수와 이거 제대로 그려야겠다. 인수분해 되니까. 제대로 그려보죠. 이거는 x 뿌릴 x마이니까 마이너스 1 찍고 2 찍고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인데 y는 ax는 원점 지나는 직선이거든. 막 움직여. 이렇게 그럼 넓이가 막 변해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변하죠. 그 도형의 넓이의 식을 세워야 돼. 최대 최소 문제니까. 이 넓이의 식을 세우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교점이 있어야 됩니다. 교점은 어떻게 찾는다 그랬죠? 연립방정식 풀으라 했죠. 교점을 찾기 위해 먼저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1하고 2는 x축과 교점이고 직선하고 교점을 찾아야 돼. 요거랑 요거 알파 베타를 찾아야 돼.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는 ax랑 연립 ax 이렇게 해서 넘기니까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x 빼기 2는 0이 됐는데 아니 풀 수가 없는 거야 a 때문에. 그래서 교점을 알 수가 없지. 그럼 넓이식을 세울 수가 없지. 둘러싸인 넓이를. 항상 교점부터 교점까지.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 빼서 적분하는데 교점이 없으면 못하지. 넓이식을 세워야 돼. 넓이식을 세워야 최대 최소를 풀 거 아니야. 미분하든 뭘 해서. 그래서 없을 때는 못할 때는 교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로 두고 그 알파 베타는 요 2차 방정식의 해이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거계수 a 플러스 1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 알파 베타는 이거분의 이거 플러스 부 마이너스 이거를 근각계수를 이용해서 풀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미지수로 놔야 돼 교점을. 그 다음에 넓이식은 어떻게 세우죠? 교점이 미지수로 놨기 때문에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직선이 위에 있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어. 둘러싸인 부분에서 직선의 위에 있는 직선에서 AX에서
아래에 있는 이차함수를 빼가지고 적분하면 되죠? 이게 1번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을 쓰면 좋습니다. 이것도 직선과 이차함수의 교점이 만약에 있다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공식 뭐죠? 수연이? 네,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큰 거 작은 거 뺀 거 세제곱, 너무 제곱이 이상하니까 세제곱에다가 앞에다가는 뭘 붙이냐면 최고차의 계수를 부호를 떼서 그냥 붙이면 돼. 1. 안 붙여도 되죠. 그러니까 이거 적분하면 이게 나와. 지금 그러니까 아까 공식을 선생님 처음에 소개를 했잖아. 그 공식을 왜 이거 배워야 되는지를 지금 좀 알게 됐을 거예요. 그 공식을 익히면은 여기서 과정을 이렇게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계산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A 없어. A 안 나온다 여기서는. 이 A 값에 상관없이 이 넓이 나와요 무조건. 그래서 이게 넓이의 식이거든. 근데 넓이의 식을 A로 다 바꿔놔야 돼. 이걸 넣어가지고. 근데 이것도 문제가 좀 약간 어려워요. 그러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인데 여기다가 A 플러스 1을 넣어가지고 A 플러스 이거를 완전 제곱식 바꿔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8이죠.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9가 됩니다. 근데 끝난 게 아니야. 여기에 3승이 돼야 되니까 루트를 씌우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인데 거기에 루트의 세제곱을 붙이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야. 지금 넓이식이 이렇게 표현돼. 6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9의 세제곱이 돼요. 그런데 요 안에 있는 부분이 2차 함수죠. 이게 루트고 나발이고 2차 함수가 나머지는 다 숫자란 말이야. 정해져 있는 거고 요 2차 함수가 최소가 될 때가 이 식의 값이 최소가 될 때죠. 넓이가 최소가 될 때란 말이야. 2차 함수 최대 최소 어디서 가져요? 최고차의 양수 2차 함수 축에서 갔죠. 축에서. 이거 미분해라고. 2a 플러스 2가 0 되는지 어디에요?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 넣으면 대비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1. a가 최소가 되는 A 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거 미분해서 0 되지죠. 그때의 넓이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6분의 1 마이너스 2a 플러스 9의 루트에 씌운 거에 세제곱까지 해야 돼요. 1 마이너스 2 더하기 9죠. 그럼 계산하면은 6분의 8의 루트의 세제곱. 답이야 답. 아 너무 좁아. 아 미치겠네. 이런 적분풀이를 여기서 한 판에 다 하다니. 6분의 루트 8의 세제곱이 답이 되겠습니다. 더 깔끔하게 6분의 루트 8이 3개 있으면은 8루트 8이네요. 8루트 8은 2루트이니까 6분의 2를 앞으로 빼서 8이 16루트이니까 약분해서 3분의 8루트 2. 맞았어요 답이? 아 뭐야 한치 오차돔 정교한 계산이었잖아. 그래서 중간중간에 x축 이차함수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합시다. 중간중간에 공식을 쓰는 타이밍 알려줄게. 그것만 쓰면 됩니다. 3차 함수 공식은 바라지도 않아요 선생님이. 2차 함수 공식 쓰는 타이밍 언제냐면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을 알아야 될 때, 이럴 때는 교점이 있으면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의 절대값 a. 그리고 두 번째는 2차 함수랑 어떤 직선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도 쓸 수 있어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 베타면은 마찬가지로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의 절대값 a인데 절대값 a는 요 2차 함수의 계수를 따라가면 돼요. 알겠죠? 자꾸 내가 마이크에 배터리를 보게 만들 거세요. 난 꺼진 줄 알았잖아. 지난 시간에 막 대답했는데 애들이 자고 있는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마이크 배터리가 없었더라고. 방금 정적이 흘렀는데 막 그런 상황이었어. 수연이만 대답해주고. 수연이 좋아. 굉장히 좀 어려운 유형이었는데 순식간에 선생님 다 풀어버렸어요.
이 역함수를 제외하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227쪽까지 내가 딱 맞췄는데 문제 속에 역함수란 표현 안 들어있는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습 문제 다 풀어야 돼 이제. 역함수만 다음 시간에 배우면 끝나. 넓이. 근데 오늘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상황이 많이 복잡하고 문제 호흡이 길다 보니까 좀 어려울 거예요. 천천히 합니다. 천천히 하는 쪽에 실력이 늘고, 그리고 좀 디자인을 잘해야 돼. 문제를 풀 때도 이런 거를 디자인하라고 하면 0부터 3까지 함수 빼면은 0이야 적분. 이쪽에서는 양수로 나오는데 이쪽에서 음수 나오니까 그런 이유를 잘 생각해서 칙을 세워야 돼요. 이런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 넓이가 지금 2대1이 되게 만들어 이런 문제인데, 그러면 축에서부터 적분하면 여기까지 적분하면 0이라고 막 그런 거를 잘해야 돼. 식 세울 때부터. 알겠죠? 그래서 역함수 빼고 다 풀어와. 적분 끝이야. 연습 문제까지. 질문 있으면 하세요. 서영이 잘 돼? 예진은 어때요? 채팅. 지원이는? 문혁이 고생했고 다 듣고 살아는 있구나. 고마워. 살아 있어서. 수연이도 고맙고 대답도 잘해주고. 수연이 좋아요. 그러면 밥 맛있게 먹고 열공해. 다 여러분이 풀어오고 다시 풉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안 되는 거는 천천히 하세요. 조금 어려운 건 알고 있어요. 계산이 복잡하고 하니까. 빠이. 고생이 많았어요.